안녕하세요. 칼 만드는 요리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마스커스 이렇게 빌렛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나이프를 만들어 볼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다마스커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트위스트 꼬우기를 해서, 저번 영상에 나온 것처럼 꼬우기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중간에 심재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쪽에 20겹짜리가 있는 강재를 가지고 중간에 심재를 넣고 이렇게 가운데에 심재가 올 수 있게 다시 한번 접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런 형태의 다마스커스 바고요. 오늘 만들 거는 이 전 영상에 나왔던 트위스트 다마스커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거를 잘라가지고 한쪽은 그냥 층층이 쌓아져 있는 다마스커스고, 한쪽은 트위스트 다마스커스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겹수는 한 40겹 정도 되고, 반을 잘라서 가운데에 심재를 넣을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심재는 청이강이라는 심재고, 사실 이게 일본 히타치에서 만드는 강재예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강재가 많긴 한데, 지나가는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금 사용되는 강재들은 대부분 분말강이에요. 분말강의 그 최대의 장점이 뭐냐면, 카바이드라는 입자를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게 그 분말강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단조를 하게 되면 그 동글동글한 카바이드가 늘어나서 장점을 잃게 됩니다. 동글동글한 카바이드가 뭐가 장점이냐 라고 하면, 그건 또 좀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서, 일단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히타치에서 나온 청이강이라는 강재를 심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표면을 싹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강재를 붙여줄 거예요. 제 영상에서 문의를 많이 주셨던 게, 단조를 할 때 떨어지는 게 뭐냐, 그거는 철의 산화물입니다. 철이 뜨거운 온도에 있다가 공기랑 접촉을 하게 되면 산화가 됩니다. 산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녹이 나는 것도 산화고요. 근데 녹은 적당한 온도에서 수분과 만나면 발생하는 게 녹이고, 이 철이 산화되는 거는 뜨거운 온도에서 FE라는 게 있다가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 철이 공기와 만나면서 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거를 안 해주면 이 강재가 서로 붙질 않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봐주시고, 지금 여름이라서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특히나 이렇게 단조를 하게 되면 가스 화로를 사용하게 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생을 하는 만큼 결과물이 좋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봐주시면 저야 좋습니다. 이렇게 청이강 강재가 있고, 이거를 반 잘라서 여기다 붙인 다음에 다시 접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을 먼저 제거해 줄게요. 스케일들을 다 제거해야 강재가 서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라인더를 이용하거나 이제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안전 보호구를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표면 정리가 다 끝났어요. 표면 정리가 끝났고, 이런 식으로 강재를 만들 거예요. 이제 용접을 한 다음에 가마로 가서 단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손잡이까지 다 됐으니까 이제 화로로 가지고 가서 이 두께가 나이프를 만들 수 있는 두께까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심재 들어있는 부분 있죠? 이게 칼의 날이 되는 부분입니다. 칼의 날의 성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 한 가지의 강재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강재가 잘 붙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되는 게 바로 지금 접합 온도입니다. 지금 이 온도를 체크를 해보면, 현재 온도는 800도예요. 800도. 표면 온도가 800도이기 때문에 내부의 온도는 좀 더 낮을 겁니다. 저는 주로 1100도 사이에서 단조를 합니다. 1200도 이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강재 내에 있는 탄소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온도 1100도에서 작업을 하고, 그게
예를 들면 그럼 800도에서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크랙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800도 이상 1200도 이하에서 단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1100도이기 때문에 내부의 온도는 그거보다 조금 낮겠죠. 그러니까 이 적외선 온도계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고 중요한 게 산화 피막이 생겨버리면 강제가 서로 붙지 않아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산화 피막은 높은 온도에서 강제가 나왔을 때 공기가 만나면서 산소가 만나면서 바로 피막이 생겨버립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분사입니다. 이제 단조가 다 끝났는데 지금 다마스커스 블레이드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청이강,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심재가 보일 거예요. 요게 청이강. 제가 모래에다가 식혔는데 모래에다가 식히는 이유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칼 제작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거라, 아니면 뭐 금속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래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시간이고요, 여기가 온도입니다. 좀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했는데 이 그래프는 열 처리 데이터를 보면은 많이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근데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펄라이트라는 부분이고, 이게 베이나이트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이 그래프가 어떤 걸 나타내냐면 탄소관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면 이거는 강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850도의 시간에서
홀딩 타임을 가지면 조직이 변화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이제 변태점 이런 변태가 그 변태가 아니고 변하는 시점이고, 여기서 홀딩 시간을 가지고 요거는 시간을 아까 나타낸다 했잖아요. 여기서 이 시키는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간을 거치느냐 아니면 이 펄라이트 구간을 거치느냐, 이거에 따라서 쇠가 열 처리가 단단해지느냐 물러지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있고, 우리가 그 강을 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얻어야 되는 그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마르텐사이트 조직이라는 조직이에요. 그게 이쪽에서 분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을 홀딩 타임을 가졌다가 빠르게 시켜야 이 두 구간을 거치지 않고 이 마르텐사이트 구간을 거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급격하게 시켜야 이 구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마르텐사이트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 처리를 할 때 보면 기름이나 물에 급격하게 식히죠. 그 온도에서 850, 저는 산소강이 물론 강제마다 다른데 850도 구간에서 홀딩 타임을 가지고 급격하게 식힙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래프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구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마르텐사이트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 처리를 하는 거고, 그러면 모래에는 왜 식히냐? 이 온도에서 아주 천천히 식히는 거예요. 천천히 식히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결론적으로는 똑같이 식어지니까. 그러면 얘는 이 단단하지 않은 조직의 구간을 지나면서, 쉽게 말을 하면 강제가 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러진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널링이라고 하는데 열 풀림이라고도 하죠.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단조란 다음에 모래에 식히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어널링이 된 강제는 가공하기가 편합니다. 연마를 하거나 구멍을 뚫거나 이러는 과정을 할 수 있고, 이미 열 처리가 마르텐사이트 구간으로 간 열 처리가 된 강제는 때로는 뭐 구멍도 못 뚫을 정도의 경도를 가진 게 있어요. 가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래에다 식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모래에다가 식히는 이유를 많이 물어보셔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럼 이제 모래에다가 식힌 강제를 꺼내 보겠습니다. 이제 열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열 처리는 전기로 해서 열 처리를 하는데, 큰 열 처리랑 작은 열 처리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는 다 제가 유튜브를 보고 제작을 했고요. 지금 온도는 860도고요. 860도니까 뭐 열고 닫고 할 때 손실되는 열량을 보면은 지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름에 담그고 계속 흔들어 주는 거는 강제 이 쇠의 온도가 800도, 850도이기 때문에 옆에 붙은 기름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저어주면서 다른 기름으로 이 강제를 식힐 수 있게 계속 이렇게 저어주는 겁니다. 기름이 강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쉽게 말해서 빨리 식질 않겠죠. 그래서 좀 더 빨리 식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저어주면서 강제를 식혀줍니다. 표면을 정리하고 하나 처리를 할 거예요.
이제 표면 정리가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이 나이프를 이제 산화 처리를 할 건데, 산화 처리를 할 때는 염화제이 처리라는 용액을 사용을 하고요. 용액에 이제 저 나이프를 담그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산화 반응성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부분은 더 빠르게 산화가 되고 어떤 부분은 더 천천히 산화가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손잡이까지 마감이 다 끝났고 이제 샤프닝을 할 건데, 제가 사용하는 샤프닝은 이 위키드 엣지라는 제품입니다. 이 위키드 엣지는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에 나이프를 잡을 수 있는 클램프가 있고, 클램핑을 하고 이 조이는 힘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의 폭을 똑같이 맞춰준 다음에 여기 앞에 보면은 이렇게 각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4도부터 27도까지. 그래서 이 원하는 각도를 조절을 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가이드에 스틱을 꽂아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방수별로 있습니다. 이렇게 100번부터 100번, 200번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번까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좋은 점은 이게 각도랑 모든 게 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일정함이 제일 중요한데, 그 날을 양쪽을 일정한 각도로 샤프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시간은 벨트 사포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걸리는데, 그래도 마지막 최종적으로 제품이 나왔을 때는 훨씬 더 만족도가 큽니다. 이렇게 하면 샤프닝이 끝났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이프가 완성이 됐습니다. 요 안쪽에 그 트위스트 한 모양이 잘 표현이 되지는 않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한번 다시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위쪽에는 일자가 들어가고 아래쪽에 트위스트 모양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표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손잡이는 이렇게 블랙하고 검정하고 오렌지 컬러가 들어간 손잡이고, 가운데는 G10 라이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G10 라이너가 들어가 있고, 날은 이렇게. 네, 오늘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칼 만드는 요리사였습니다.